안녕하세요. 네. 머드필름 오늘 프로젝트 와이브로 아티스트님 모셔봤습니다. 네. 먼저 간략한 소개 그리고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프로젝트 와이브로라는 팀에서 이제 노래하고요. 그리고 노래 만들고 있는 노상욱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혹시 어떤 장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장르를 특정하기에는 저희 음악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락이나 뭐 힙합, 발라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바탕은 락으로 두되 거기에서 표현은 조금 더 들어보지 못한 좀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인조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둘이서. 그러면 혹시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좀 돌아가 보자면 네네. 어떻게 동료분을 만나게 되셨고 팀을 결성하게 되셨는지. 사실 이 친구가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9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먼저 락밴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같이 기타를 쳐보고 싶다고 한번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좀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와서 그냥 퉁치고 가겠거니 싶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활의 김태현 씨를 잘 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김태현 씨와 같은 톤의 기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하고 너무 놀라서 갔더니 세상에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해서 러브콜을 보냈죠. 예. 같이 하자. 그리고 그 친구가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대했을 때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는 몇 년 정도? 저는 16살 때부터 첫 곡을 쓰고 이제 밴드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음악 활동을 한 지는 이제 횟수로 올해 18년 차가 됐습니다. 제법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음대나 이런 예술 쪽 계통 학교를 가신 건가요? 네. 졸업은 하지 못했고요. 졸업은 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그 당시는 계속 락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락커의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좋지 못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해요, 작가님들한테.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다른 종류의 예술이든 이게 좋아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좋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기억에서도 저는 악기를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서너 살쯤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저희 집에 단칸방 같은 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단칸방에 여러 문을 열어놓고 제가 멜로디언으로 김현식 선생님 노래 연주를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는 대형마트가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입점을 해서 당시 프랑스의 까루프가 입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형마트를 가면은 지금은 없지만 음반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음반 코너에서 그 음반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게 시연을 해놓은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가면 언제나 저는 거기에서 계속 음악들을 듣고 있고 엄마가 장을 보시고 그래서 최초에 내가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하는 최초부터 저는 음악과 계속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 연주하고 계신 악기가 기타신가요? 저는 전공이 보컬이라 그냥 보컬만? 예, 노래를 하고 있고요. 악기는 그렇게 썩 재주가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갖고는 노는지만. 혹시 그럼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시다면? 저는 저희끼리는 이제 뭐 흔히 시체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빠라 그러고. 예. 저희 덕끼리는 공장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승환님. 예. 그렇게 사랑이 그래요. 예. 네.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수뇌부를 갖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이승환 씨는 저도 좀 많이 찾아 듣고. 감사합니다. 히든싱어도 많이 보고. 예.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 하고 계신 이제 예술, 음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는지. 이건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냈던 음악의 절반 정도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디 예술이라고 뭐 표현을 하지만 독창적인 무언가를 해내야 될 텐데 전업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대중의 시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제 품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중의 귀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작업해서 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현타를 많이 느껴서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곧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그 정규 앨범에는 정말 평상시에는 들어보기 힘든 음악들, 네, 알기 힘든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는 거죠? 네, 나름대로. 이거는 근데 사실 모든 분야의 예술가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지, 네. 아니면 좋아해 주시는 걸 해야 할지, 맞아요. 그거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 맞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네. 가장 흔한 경우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아티스트님도 이제 곧 정규 앨범도 나올 거지만 그게 좀 일치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네, 그날을 보고 가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이 가지고 있는 허들이 가장 낮은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술? 물론 미술가분을 폄하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가 너무 하찮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당장 하고 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음악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가다가 콧노래를 부르면 그건 음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범인들이 쉽게 예술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입구가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예. 이제 음악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 보컬은 더. 네네네. 실용음악과나 이런 곳들 다 경쟁률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길을 먼저 걸어오셨고 네.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죠. 네, 그렇죠. 후배들,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이거는 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꼭 안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뭐 이런 꿀팁 같은 게 좀 있을지. 버티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절대 멈추지 말고요.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필모가 있는 사람만이 이 바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쌓여 있으면은 버티다 보면 언젠간 그걸 듣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내 친지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버티고 쌓고 쌓아가다 보면은 광명은 분명히 옵니다. 네. 그게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꿈 하나 갖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선택을 한 거니 그에 대한 마땅한 뭐 책임감도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질문, 제 개인적인 네네. 질문인데 이건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라서 여쭤봐요. 기획사가 있으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그럼 기획사가 없이 음반을 개인이 내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대략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 네.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뭐 레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레슨생분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그냥 설명을 드리듯이 쭉 풀어서 얘기하면 한 곡,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음원으로 소비를 하니까 싱글 한 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선 그 곡의 작사 작곡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음악이 되는 편곡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디지털에서 하나의 음악으로 하나의 음악으로 들릴 수 있게끔 믹싱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장치에서 동일한 음정으로 들리게끔 마스터링 과정을 거쳐야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곡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곡을 플랫폼에 유통을 해줄 유통사와의 계약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 유통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사도 뭐 사실 아무나 해주진 않죠. 유통사에서 그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이 곡을 유통했을 때 그 회사에 무언가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유통사에서 계약을 체결을 할 거고요. 유통이 되면은 이제 그 유통된 곡에 대한 내 저작권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니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저작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작 창작권이 있고 저작 인적권이 있거든요. 곡을 만든 창작권과 함께 그 곡을 연주한 인적권을 또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권 등록을 또 따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송이나 매체 등에서 들으려면 그 방송사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의 등록 신청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인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과 상통합니다. 자신의 창작 활동 멈추지 말라고 그러는 게, 내가 작사, 작곡, 편곡, 믹싱을 모두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향이 되거든요. 네. 외주를 주지 않으면? 네네. 거의
적게는 90 가까이에서 많게는 300 가까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최소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모든 걸 행할 수 있을 때 한 10에서 20 사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최대 비용이 든다면, 내가 그 모든 걸 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래만 하는 사람이라면 300 가까이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곡에. 네. 앨범이라고 하면 앨범 말고 한 곡, 네, 한 곡에. 그러면 이제 유통사나 네. 이런 걸 이제 유통을 요청을 했을 때 네. 거기서 요구하는 뭐 등록비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고요. 그 곡이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흔히 이제 출판권, 퍼블리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판이 되면서 발생되는 그 음원에 대한 수익들이 있거든요. 이 발생되는 수익을 퍼센테이지 유통사랑 나눠 갖는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곡을 등록하거나 유통하는 데 있어서 따로 계약금을 우리가 납부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한다면은 등을 돌리시면 될 거다. 네. 그렇구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네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인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엄청 많이 듣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막 이제 매체들에서 이제 가수분들이 인터뷰 같은 걸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야, 힘들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그럼 곡을 내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과정이 굉장히 많네요. 네, 복잡하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회사가 생긴다면 조금 더 이거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저도 어쨌든 제반이 닦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테니, 기획사가 생긴다면은, 소속사가 생긴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뭐 그건 사실 내가 그냥 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규 앨범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업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전에 싱글 음원들이 4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에 2곡이 한음원에 붙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7월 초에 또 2곡이 한음원에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발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앨범이 나름대로는 음악성 인정을 받아서 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앨범 자체가 모두 무료로 공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저희 인스타 저희 인스타 프로젝트 _WI BR로 뭐 음반 필요하시면 DM 주시면은 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티스트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표현하는 작품에 녹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많은 기회들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것들이 생겨서 좀 더 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네이밍이 예술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예술 자체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 누구나가 접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라는 장르는 더더욱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리를 내면서 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 어떤 특별한 점 없이 누구나가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어려서부터 이쪽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힘듦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제 친구들은 이제 뭐 다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데, 저는 그들보다 조금은 떨어진 상태에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흔한 말로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저도 이 바닥에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힘든 점 없이 나름대로는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면서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지역에서 예술을 해서 힘든 경우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문화 관련된 집중도는 전부 다 수도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을 하려면은 그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지역민들의 인식 자체도 그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반긴다? 그렇게 많이 알고자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힘듦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